JK그룹의 총수인 강민서는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얼음 여왕으로 불렸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냉철함은 회의실을 지배했고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은 모두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샀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허름한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손에 든 것은 명품 핸드백이 아닌 낡은 청가방이었다. 겉모습은 평범한 서민 여성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계획, 즉 가난한 신부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결혼을 앞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거액의 재산과 명성, 권력을 원하는 수많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우연히 알게 된 한 남자, 이준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소문난 백수이자 빌부터 사는 남자로 알려진 이준호는 그녀의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다. 그는 그녀의 부와 명성을 전혀 모르고 그녀의 가짜 신분, 즉 평범한 대기업 말단 사원 강민정만을 알고 있었다. 어둡고 습한 지하철 계단을 올라서자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익히 알던 화려한 도심 풍경이 아니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촘촘히 들어선 골목길, 빨래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옥상, 왁자지껄한 시장의 소음.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낯선 세계였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목적지, 이준호의 집이 그곳에 있었다. 오랜 탐색 끝에 찾아낸 낡은 빌라 3층. 문 앞에 서자마자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들었다. 이런 쓸모없는 자식 옆집 철수 좀 봐. 대학 졸업하고 벌써 대기업 과장이 됐대. 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그것은 이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의 목소리였다. 이어진 남자의 조용한 목소리는 이준호의 것이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문이 열리고 이준호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짜증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를 보자마자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민정아, 왔어, 기다렸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노동자의 손처럼. 그런데 백수라고 했는데 난 사각 백수라고 했는데 그녀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나타나면서 의문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김 여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매서운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얘가 네가 만난다는 그 애냐 꼴이 이게 뭐니? 너희 집안은 대체 뭘 하는 집안이야? 우리 준호한테 어울리지도 않게.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준호 씨, 여자친구 강민정입니다.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여자친구 곧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렇게 초라해서야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겠니? 우리 준호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튼튼한데 네가 돈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그녀는 민서의 낡은 옷차림과 청가방을 번갈아 보며 비아냥거렸다. 민서는 이 상황에 익숙했다. 그녀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견뎌왔고 이 정도의 모욕은 그녀의 계획의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민정이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강한 어조가 담겨 있었다. 김 여사는 놀라 이준호를 쳐다보았다. 뭐 이 쓸모없는 자식이 감히 어머니한테 대들어 넌 저런 초라한 여자한테 뭘 바라고 결혼하겠다는 거니.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준호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보호하듯 몸을 가로막았다. 그의 행동은 예상 밖이었다. 민서는 그가 백수라는 소문에 걸맞게 무기력하게 당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강인한 태도를 보였다. 며칠 후 민서는 이준호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강민서를 썼다.
이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이준호라고 썼다. 그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민서의 이름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가 JK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사람이거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들은 이준호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결혼 후에도 그들은 그곳에서 살기로 했다. 민서는 그녀의 새로운 집을 둘러보았다. 좁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부엌은 조리 도구들로 가득했다. 이것은 그녀의 화려한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여사는 그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민서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다. 결혼을 했으면 살림을 똑바로 해야지. 냉장고는 왜 이렇게 비어 있어? 네가 돈이라도 벌어와야지. 우리 준호는 평생 어머니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먹여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민서의 귀에 거슬렸지만 그녀는 참았다. 그녀의 목적은 준호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줄 수 있는지.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옷에는 흙과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그의 손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민서에게 말했다. 미안. 오늘은 좀 늦었지. 민서는 그의 모습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백수라고 했는데 그는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걸까? 그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탐정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민서는 강민정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준호의 집에서 생활하며 매일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그녀의 가장 큰 시련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매일같이 민서를 찾아와 온갖 자비를 시키고 툭하면 너 같은 애가 우리 준호한테 시집와서 팔자를 고치려 한다. 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다. 한 번은 아침 일찍 김 여사가 불쑥 찾아와 민서가 아끼는 낡은 머그컵을 깨뜨리고는 하찮은 것들만 모으는구나 라고 비웃었다. 민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묵묵히 깨진 조각들을 치웠다. 그녀의 냉정함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지만 그 밑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준호가 이 모든 모욕을 보고도 그녀를 지켜줄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준호는 예상 밖의 행동을 보였다. 그는 백수라는 소문과는 달리 매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항상 흙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 해? 이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아는 형님 일 도와주는 거야. 몸 쓰는 일이라서 좀 그래. 그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회사의 긴급한 사안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그녀는 가짜 신분으로 퇴사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회사인 JKL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 프로젝트는 경쟁사인 스타일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것이었다. 스타일 엔터프라이즈의 회장, 박태식은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불법적인 돈 세탁과 정치 로비를 일삼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민서는 그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다. 김 여사는 이미 와 있었다. 예, 너는 밤새도록 뭘 하다 온 거니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고 우리 준호한테도 못할 짓이야. 김 여사는 민서를 닥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때 이준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서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는 김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니, 민정이 많이 피곤해요. 그만하세요. 김 여사는 이준호의 말에 더욱 화를 냈다. 이 쓸모없는 자식, 네가 저런 여자한테 휘둘리니까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김 여사의 모욕은 점점 도를 넘어섰다. 그녀는 민서의 머리를 쥐어 박으려는 듯 손을 들었다. 그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손을 올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회사를 통솔하던 그 강인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녀의 손은 곧바로 김 여사의 손목을 잡았다. 김 여사는 놀라 멈칫했다. 이준호는 그 광경을 보고는 재빨리 다가와 김 여사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정말 저한테 실망을 주고 싶으세요. 김 여사는 이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움찔했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민서를 노려보며 말했다. 두고 보자. 네가 우리 준호의 팔자를 망치지 않는지.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다. 이준호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보호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준호는 그녀가 백수라고 믿고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큰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었다. 민서는 이준호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왜 백수 행세를 하는 걸까?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녀는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이준호가 집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그가 가는 곳을 향해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다. 그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복잡한 도심을 지나 한적한 항구 쪽으로 향했다. 그가 멈춘 곳은 낡은 창고 앞이었다. 창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몇몇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이준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창고 근처에 버려진 컨테이너 뒤에 숨었다. 그녀는 그들이 하는 대화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경제범죄, 불법 자금 추적, 그리고 스타일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태식 회장이 최근 대규모 자금을 세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준호 팀장님, 지시해 주시죠. 한 남자가 이준호에게 말했다. 팀장님, 민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준호는 평범한 백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조직의 리더였다. 그리고 그들이 논의하는 내용은 그녀의 회사인 JKL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경쟁자, 박태식을 잡기 위해 일하는 비밀 조직의 리더였던 것이다. 이준호는 그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치 그녀가 회의실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 우리가 그동안 찾던 돈 세탁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JK그룹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네. 한 남자가 말했다. 민서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회사가 그들의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속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시험하고 싶었던 남자는 사실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회사가 박태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준호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를 관찰했다. 그는 팀원들에게 다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박태식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그리고 JK그룹의 총수, 강민서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이용해 박태식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이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서에게는 비수처럼 예꽂혔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그의 진정한 정체와 의도를 알게 된 이상
그녀의 계획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마음과 의도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그녀는 이준호와 새로운 게임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 게임의 규칙은 그녀가 정할 것이었다. 강민서는 이준호가 백수가 아니라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회사인 JKL 그룹이 그들의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가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진실을 꿰뚫으려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다정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남편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일렁였다. 그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총수, 강민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전문 분야는 전략과 반격이었다. 며칠 후 그녀의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법무팀장이었다. 총수님, 스타일 엔터프라이즈의 박태식 회장이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저희 신규 프로젝트가 그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민서는 예상했던 바였다. 박태식은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박태식의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민서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박태식은 이 소송을 이용해 저희 회사를 압박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범죄를 은폐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한편으로는 회사 총수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범한 아내로서 이중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가정생활은 갈수록 엉망이 되어갔다. 박태식의 소송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 김 여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이것 봐, 네가 잘린 회사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하게 생겼어. 김 여사는 민서가 잘린 회사 때문에 이준호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척하며 민서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녀는 민서의 낡은 옷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녀의 가방을 뒤져 돈을 찾아내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이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김 여사의 방문을 받았다. 김 여사는 뉴스 기사를 들고 와서 민서에게 소리쳤다. 네가 감히 우리 준호의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우리 준호가 평생을 망하게 생겼어. 김 여사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다. 민서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물리적인 폭력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이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여사의 팔을 잡았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 여사는 놀라 이준호를 쳐다보았다. 뭐 이 자식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정이는 제 아내입니다. 누구도 제 아내를 때릴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다. 마치 군대의 지휘관처럼 김 여사는 이준호의 낯선 모습에 겁에 질렸다. 그녀는 그가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이준호는 민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민서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녀는 그 눈빛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준호는 민서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준호의 행동이 그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임무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냉철해졌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녀는 박태식의 소송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시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는 JKL 그룹의 총수로서 이 싸움을 이겨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서로서 그녀의 모든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 박태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같은 시각, 이준호는 그의 비밀 사무실에서 박태식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JKL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그들의 작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 아파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중 생활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팀장님, 박태식의 자금줄이 JKL 그룹 내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박태식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 돈이 JKL 그룹의 총수, 강민서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범죄와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사랑과 임무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강민서는 이준호가 백수가 아니라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 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회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댔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의 작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회사를 박태식의 음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한편, 박태식은 JKL 그룹에 대한 소송을 더욱 확대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JKL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JKL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샘 회의를 이어갔다. 그녀는 박태식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그의 공격을 막아낼 방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마치 체스판 위의 여왕처럼 모든 수를 계산하고 모든 가능성을 예측했다. 그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정 생활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김 여사는 민서가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네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면 우리 준호는 어떻게 살라고. 김 여사는 민서에게 소리쳤다. 우리 준호는 너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생겼어. 그녀는 민서의 낡은 옷들을 찢고 그녀의 가방을 던졌다. 그녀는 민서에게 밥을 주지 않고 그녀를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민서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김 여사의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김 여사가 단순히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난한 모습을 이용해 이준호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 여사는 민서가 집에 가져온 소박한 음식들을 모두 버리고 준호에게 저 여자한테 돈을 좀 받아내라고 끊임없이 종용했다. 이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민서는 이준호의 침묵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할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 여사가 이준호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이 쓸모없는 자식, 왜 그 여자한테 돈을 안 받아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이준호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정아,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 그리고 자기 비난이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행동이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민서는 이준호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의 가방을 몰래 뒤졌다. 그녀는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다. 그의 신분증, 그의 비밀 요원 임무에 대한 서류, 그리고 그녀에 대한 보고서. 그 보고서에는 그녀가 JK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보고서를 읽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박태식은 JKL그룹의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정보들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박태식의 스파이였던 것이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했다. 민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준호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옆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침묵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의 행동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했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그의 뺨은 상처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오해했다. 그녀는 그를 시험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고통, 그의 희생, 그리고 그의 사랑. 그녀는 그를 깨웠다. 이준호는 눈을 떴다. 그는 그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놀랐다. 민정아, 왜 울어? 괜찮아?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괜찮아. 네가 괜찮지 않아. 그녀는 그의 이중생활에 대해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 이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겼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네오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서가 물었다. 이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우리 어머니가 박태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나는 너를 사랑해. 민정아, 너의 정체가 무엇이든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이준호가 그녀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강민서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뒤집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시험하거나 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맹이 되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고 이제 그녀는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나는 박태식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알아냈어. 민서가 이준호에게 말했다. 그는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동시에
그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그들의 스파이였어. 어머니는 박태식의 스파이였어. 이준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가 박태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녀가 스파이라는 사실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우리는 이제 동맹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진정한 여전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 우리는 함께 싸울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날 밤, 민서와 이준호는 그들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하여 박태식을 무너뜨릴 전략을 세웠다. 민서는 그녀의 사업적 지식과 전략적 사고를 이용해 박태식의 소송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능력을 이용해 박태식의 조직 내부를 파고들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민서는 법무팀과 함께 박태식의 소송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그의 소송이 근거 없는 것이며 그가 JKL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박태식이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파헤쳤다. 한편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팀과 함께 박태식의 조직 내부를 조사했다. 그는 박태식의 측근들을 포섭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박태식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그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는 박태식의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는 박태식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는 박태식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범죄를 기록하고 그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민서는 이준호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고 이준호는 민서의 지혜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아내와 백수 남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이준호에게 말했다.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를 믿어준 건 너야. 너는 내가 백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줬어. 너는 나의 가장 큰 힘이야. 민서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존경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박태식의 모든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박태식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챘고 그들에게 방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비밀 요원 신분을 알아냈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의 약점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박태식은 김 여사를 이용해 이준호와 민서를 위협하려 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돈을 주고 그녀를 이용해 이준호와 민서의 모든 계획을 파헤치려 했다. 김 여사는 돈을 위해 박태식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배신하고 박태식에게 모든 정보를 넘겼다. 그녀는 민서의 회사에 대한 정보, 이준호의 비밀 요원 신분, 그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박태식에게 넘겼다.
그녀는 돈을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배신했다. 그녀의 배신은 그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었다. 강민서와 이준호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졌다. 이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의 배신은 그들의 작전에 치명적인 구멍을 만들었다. 박태식은 김 여사를 통해 이준호의 신분과 그들의 모든 계획을 알게 되었고 반격을 준비했다. 이준호는 어머니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가 돈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아들까지 배신할 줄은 몰랐다. 그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이준호가 민서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민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총수, 강민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김 여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박태식은 김 여사를 인질로 삼아 이준호와 민서를 협박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김 여사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이준호의 비밀 요원팀을 동원했다. 그들은 김 여사의 휴대폰 신호와 그녀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다. 그러나 박태식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김 여사의 휴대폰을 버리고 그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준호는 절망했다. 그는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민서가 말했다. 우리는 박태식의 다음 수를 예측해야 하에. 그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 어머니를 인질로 삼을 거야. 그는 우리에게 연락할 거야. 민서는 박태식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할지 예측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며칠 후 민서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민서는 전화를 받았다. 강민서 총수님, 오랜만이군요. 박태식의 목소리였다. 총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의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기다렸다. 총수님, 당신의 남편 이준호의 어머니가 제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박태식은 웃었다. 총수님, 역시 똑똑하시군요. 저는 당신의 회사를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과 모든 기술을 저에게 넘기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풀어주겠습니다. 그의 요구는 터무니없었다.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박태식의 요구를 분석했다. 그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그는 우리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 보려고 해. 그는 우리를 협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 이준호는 분노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어.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야. 민서는 동의했다. 맞아. 우리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어. 우리는 그를 속여야 해. 민서와 이준호는 박태식을 속일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박태식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에게 가짜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박태식에게 JKL 그룹의 자산과 기술을 넘겨주는 척하며 그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파헤칠 증거를 확보했다. 그들은 박태식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그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박태식에게 가짜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그들은
박태식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를 파헤칠 증거를 확보했고 그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그들은 박태식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직면했다. 박태식은 민서가 그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JKL 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민서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민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사업을 방해하려 했다. 민서는 박태식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박태식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녀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녀는 박태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박태식과 싸웠다. 그녀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명예와 그녀의 회사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강민서와 이준호는 박태식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직면했다. 박태식은 JKL 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민서가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그는 민서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민서의 명성은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었고 박태식은 그것을 파괴하려 했다. 민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사용해야 했다. 박태식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민서가 이준호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의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증거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거야. 민서는 박태식의 심리를 분석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할지, 그리고 어떤 요구를 할지 예측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박태식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민서는 JKL 그룹의 법무팀과 함께 박태식의 소문을 반박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그녀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녀는 언론을 이용해 박태식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녀의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태식은 예상치 못한 방역을 가했다. 그는 민서의 개인 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가 가난한 신부 행세를 하며 이준호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준호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민서의 명예를 더욱 더럽혔다. 그녀는 이제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다. 민서는 이 상황에 좌절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비열한 공격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속인 이유, 이준호와 결혼한 이유, 그리고 박태식의 음모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박태식과 싸웠다. 민서의 솔직한 고백은 여론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진실을 믿었다. 그러나 박태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를 이용해 민서를 협박했다. 그는 민서에게 김 여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녀를 죽일 거야. 박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 여사가 박태식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준호는 민서의 절망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박태식의 아지트로 향하려 했다. 나는 어머니를 구해야 해.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서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혼자 가지 마. 우리는 함께 가야 해. 박태식은 너를 유인하려는 거야. 그는 너를 죽이려 할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박태식의 아지트로 향했다. 그들의 계획은 박태식의 함정을 피하고 김 여사를 구출하고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박태식의 아지트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공장이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박태식의 경호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무장한 경호원들과 싸워야 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능력을 사용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민서는 그의 뒤를 따르며 그의 행동을 도왔다. 그들은 마침내 박태식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박태식과 김 여사가 있었다. 김 여사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식은 웃으며 말했다. 총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제 당신의 남편의 어머니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항복할 건가요? 아니면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녀의 손은 강렬했고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식은 놀라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용감하게 자신에게 맞설 줄은 몰랐다. 민서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항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당신은 내 어머니를 죽일 수 없어. 이준호는 김 여사를 구출하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풀었다. 김 여사는 이준호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준호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박태식은 민서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서에게 총을 겨누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당신은 이미 졌어. 강민서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박태식은 분노했다. 그는 총구를 민서에게 겨누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신은 이미 졌어.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태식은 비웃었다. 내가 졌다고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파괴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는 민서에게 총을 겨누고 다른 손으로는 컴퓨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컴퓨터를 부수려는 순간 이준호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박태식의 손을 잡고 그가 컴퓨터를 부수는 것을 막았다. 박태식은 이준호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다. 그는 이준호의 팔을 뿌리치고 민서에게 총을 겨누었다.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 당신은 이미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박태식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준호와 민서를 둘러쌌다. 박태식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는 이제 끝났어. 너희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잔인했다. 민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그들은 무장한 경호원들과 싸워야 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능력을 사용하여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민서는 그의 뒤를 따르며 그의 행동을 도왔다. 그녀는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마침내 그들은 박태식과 단둘이 남았다. 박태식은 총구를 민서에게 겨누었다. 나는 너를 죽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서는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미 졌어. 당신은 우리의 힘을 이길 수 없어. 당신은 혼자야. 우리는 함께야. 민서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태식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그때 경찰이 나타났다. 박태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경찰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민서는 이준호에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길 거라고 말했잖아. 이준호는 그녀를 안았다. 너는 나의 여왕이야. 너는 나의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태식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의 모든 것은 사라졌다. 김 여사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비밀 요원이고 며느리가 JK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너를 욕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서는 김 여사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괜찮아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했으니까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김 여사를 용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를 이해했다. 그녀는 김 여사의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태식의 제국은 무너졌다. 그의 모든 불법 활동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JKL 그룹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민서는 그녀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의 배신이 있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픔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서가 김 여사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 여사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다. 한편 이준호는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배신했고 민정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김 여사는 이준호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준호는 어머니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싶었다. 민서는 이준호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어머니를 용서해야 해요. 사랑은 용서에서 시작돼요. 민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준호는 민서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는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버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이준호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어머니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갚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울었다. 고맙다, 아들아. 민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준호의 용서와 김 여사의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난한 아내와 백수 남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서는 그녀의 회사에 돌아와서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일했다. 그녀는 그녀의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임무를 계속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일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박태식의 몰락과 김 여사의 진심 어린 반성 후 강민서와 이준호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이나 거짓말 뒤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난한 신부와 백수 남편의 가명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두 영혼의 결합이었다. 민서는 이준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그녀의 진짜 신분과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언론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그녀의 용기와 진실에 감동했다. 민서는 JKL 그룹의 총수로서 그녀의 리더십과 강인함을 증명했다. 그녀는 박태식의 음모를 폭로하고 그녀의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여왕이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민서의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고 그녀의 삶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고 그녀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성공이 그의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 여사는 자신의 죄를 갚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끊임없이 미안함을 표현했다. 그녀는 민서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민서와 이준호는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다. 그들은 김 여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민서와 이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에는 가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진정한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에서 민서는 말했다. 사랑은 가면을 벗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후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민서는 그녀의 사업을 확장하고 그녀의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그의 비밀 요원 임무를 계속하며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그들은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용기,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가면을 벗고 진실을 마주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